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틈틈이 이제 들어오실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주말이시라 원래 저는 주말 부부라 지난 2주 전쯤에 가족들이랑 복구 저 혼자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말에는 보통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 운동 나갔다가 마침 이제 운동 파트너가 있어서 그분이 오랜만에 와서 좀 제가 일이 딱 일찍 간다고 하니까 많이 좀 섭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복싱을 하는데 그 복싱이 운동 파트너가 되게 중요해서 그분이랑 들어와서 급하게 만지다가 방송을 좀 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일단 물론 회사에서 미팅을 할 때는 저희 회사는 팀즈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용하는 화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글 미트로 하는 거는 아직 익숙치는 않습니다. 익숙치는 않고 대신에 제가 오늘 방송을 킨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커뮤니티 제가 한 3년 정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커뮤니티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굳이 참여 못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녹화본으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들려주고 싶고 물론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들을 제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이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 하는 얘기들은 과연 알트 불장이 올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제 커뮤니티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일단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종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업데이트를 드리는데 그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조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좀 시니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막 이것저것 다 나서는 편은 아니거든요. 성격 자체가 약간 좀 천들의 스타일이라 만약에 이제 어떠한 이제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커리어 개발 같은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저분은 정말 특히 젊은 친구들 좀 고집 세고 그 다음에 뭔가 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여러 가지 많이 드리곤 하는데 뭐 제가 먼저 나서서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뭔가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그분도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저는 제가 이제 구글 미트 제가 예를 들어 트레이딩뷰 관련해서 교달을 한 4주 차로 제가 교육을 할 건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가 구글 미트로 교육을 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통을 할까 이제 이런 좀 오디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제가 좀 감안을 해서 오늘 뭐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중간중간에 제가 좀 퀴즈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싫어하는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제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호랑이 앞에 가면 호랑이 앞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속담을 제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그게 왜냐라고 하면 호랑이 앞에 가서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을까요? 죽죠, 당연히. 내가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이 준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특히 멘탈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많이 강요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인용하는 말이 호랑이 앞에 가면 정신만 차릴 수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호랑이 앞에 가서 정신을 차려서 살 수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뭐 칼을 쥐고 있든 아니면 뭐 밧줄을 쥐고 있든 나름대로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도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그냥 멘탈적인 부분만 강요하는 것은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가장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가장 사람들이 이제 흔히 희망회로를 그냥 의미 없이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를 해서 아니면 극단적인 비관주의에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만의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 합리화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무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경영학과에서도 가장 전공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요. 흔히 말하는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투자론에 보면 그게 기술적 분석, 펀더멘탈적인 분석,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분석 그런 것들 중에서도 기술적인 분석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 이제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읽을 수 있는 능력들. 뭐 사람들이 아무리 뉴스에 뭐 노동률이 노동 지표가 얼마나 올라간다, 아니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간다, 그 뭐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경기 사이클은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이 갖춰져 있어야지, 아, 내가 이 호랑이라는, 그러니까 시장의 거대한 뭐 흔히 말하는 고래죠?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그러니까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남자분들이, 요즘 여성분들도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을 시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MPI로부터 주어지는 무기가 있죠. 기본적인 무기. 그 기본적인 무기의 기초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파밍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퀘스트를 하면서 가지고 그 기본적인 무기를 갈고 닦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기를 이제 갈아타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무기는 어떤 게임에서도 돈을 받고 기본적인 무기를 지급하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아니면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보면 조금 약간 갸우뚱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예를 차트를 보는데 캔들 보는 방법, 아니면 지지 저항 긋는 방법, 아니면은 뭐 아주 그냥 차트를 봤을 때 기본적인 것들, 아니면 기본적인 보조 지표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마치 대단한 거 뭐 과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파는 모습들, 아니면은 이제 이게 무슨 대단한 교육 프로그램이냐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강의를 제공하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면 그냥 MPI가 그냥 롤을 할 때 주어지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 무기일 뿐인데, 나중에는 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갈고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뒤에서 제가 차트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캔들, 지지 저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모닉을 입히든, 아니면은 뭐 ICP로 해서 PA 프라이스 액션으로 입히든, 아니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무기를 이제 여기서 입혀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RSI를 보든, 아니면 이평선을 보든, 거기서 여러 가지 살을 입혀서 그거를 갈고 닦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갈고 닦는 거 앞에서 기본적으로 꼭 익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쉬워요, 익히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기본적인 것들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가이드를 제가 오늘 정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실제 사례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거를 직접 제가 미리 작도해 놓은 것들을 다 지우고 직접로 한번 실제로 작도를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들한테 먼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기본적으로 멘탈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그 멘탈적인 측면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멘탈을 강하게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것들이 있다. 그 기본적으로 것들, 첫 번째,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시경제 지표들을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꼭 지녀야 되는 무기다. 여기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이 사람이 쥐고 있지 못한 이 칼자루, 이 당금 하나가 우리 개미가 꼭 가져야 되는 무기다라고 이제 제가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넌 누구냐? 저는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혹시 이거를 제가 한번 또 발견을 했네요. 제가 다음에 할 때는 하면서 이거 기능 중에서 이거 제가 수락을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이 없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넌 누구냐? 일단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는 나이는 50대 초반이고요. 직장인이고,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들고 여러 가지 서류를 처리해야 되는 셀러리맨입니다. 전문 투자자는 아니고요. 계통에서 공급망 관리 쪽에서 나름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좀 대기업 계통에 있고요. 제가 말하기는 못하고, 저희 커뮤니티 계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저를 본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크립토를 투자를 한 지는 한 201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크립토 커뮤니티도 운영, 그다음에 투자를 크립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떠오르는 게 있네.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원래 닉네임 자꾸 이분도 또 승인을 해드려야 돼서 잠시만요. 이전에 닉네임을 처음에 했었을 때 제가 머슴이라고 했었어요. 머슴이라고 하니까 제 커뮤니티에 저랑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몇 분이 이제 겐톡으로 메시지를 엄청 보내주셨더라고요. 머슴이 뭐냐고 캡틴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하다가 한 일주일 뒤에 제가 캡틴으로 바꿨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 많이 알고 있죠. 그냥 코인판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가장 해서 안 되는 거. 그냥 첫 번째 코인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라고 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조금 약간 좀 거시기해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코인과 사람은 절대 코인판에서는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지만 하는 말이 스스로 항상 스스로 기준을 세우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사람들 오프라인에서 저랑 자주 만나는 게 제가 저한테 개인톡으로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나고 싶다라고. 분들은 사실은 다 만나지는 못해요. 저도 이렇게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 오랫동안 한 1년 이상, 2년 이상 저랑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은 제 회사 앞에서도 제가 종종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는 사람에 대한 신비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립토판에서 아무리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만나고 업계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SNS 상에서 보여지는 부분, 그다음 실제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약간 어떤 신비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웃기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또 저를 만나면서 많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크립토판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뭐 어디서 강의를 듣든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그 모습,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강의하는 모습과 그 사람이 실제로 만나는 분 실제는 많이 틀리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거기에서 거기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부분 중에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을 많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트레이딩뷰인데 제가 트레이딩뷰 강의를 하기 전에 트레이딩뷰 이렇게 쫙쫙쫙 보여드릴 거예요. 쫙쫙쫙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트레이딩뷰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강의는 제가 별도 섹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게 한 몇 분 이미 제가 신청을 다 받아놔서 이제 그분들 이메일 주소라든지 제가 그런 거는 다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할 때 그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또 할당된 또 이벤트에서 제가 이벤트 지원도 받아서 에어드랍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분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받지는 못할 거고 대신에 할 때 뭐 사이드로 뭐 유튜브로 연결시키다든지 그런 거로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트레이딩뷰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트레이딩뷰를 나갈게요. 나가서 먼저 트레이딩뷰를 들어가실 때 이게 구글을 치시든 아니면은 그시든 이제 트레이딩뷰라고 하셔서 여기 트레이딩뷰라고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서 뭐 그냥 가입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뜰 거고, 일단 저는 유료이기 때문에,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보여지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지, 이 차트가 어딨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 차트 보기 시작했죠. 이게 슈퍼 차트인데, 이거를 또 클릭하셔서 따로 별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교육 강의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먼저 하나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 분석, 두 번째 분석, 첫 번째 기본적 분석, 두 번째 기술적 분석, 세 번째가 분석으로 할 수 있는 없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세 번째도 실제로 투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그 ETF에서 투자라 인덱스 펀드라고 있죠. 여러 가지 지표 S&P 추종하는 각종 주요 주식들을 전부 다
하는 인덱스 펀드. 이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랜덤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이런 분석을 통해서 향후의 미래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는 투자가 이런 인덱스 펀드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들이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기술적 분석이죠. 그러면 기본적 분석은 뭐냐?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분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재무제표, 그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분석, 펀더멘탈 분석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분석, 펀더멘탈 분석의 대가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뭐냐? 차트를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기본적인 철학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냐? 기술적 분석, 잠시만요. 자꾸 어떤 분들이 올리시는 건데요. 철학은 과거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향후의 미래의 주식의 가격을 예측할 수라는 게 기술적 분석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의 패턴의 가격 안에는 모든 시장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 그다음에 주식으로 치면은 그 주식의 향후의 미래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과거의 가격에 담겨져 있다라는 게 기술적 분석의 사실은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철학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차트로서 가격을 맞출 수 있냐? 저는 또 거기에는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철학은 차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가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의 철학이긴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 미래의 가격을 먼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위험 부담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세운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는 또 저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차트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난 다음에 그 뼈대 안에서 저는 저와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의 방법에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랜덤 분석, 이게 세 가지가 있고, 기본적인 분석은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할 거는 기술적인, 그래서 차트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을 지금 7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제가 오늘 좀 시간 매니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차트를 공부를 할 때 처음에 하시는 분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차트를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분들이 있죠. 차트를 보는 고수는 되게 차트를 딱 보면 되게 단순하고 깨끗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막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다양한 기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시그널로 압축을 해버려요. 그 압축을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지지, 추세, 방향. 사실은 이게 답니다. 지지 저항을 찾고 추세를 파악을 하고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이거를 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매물대, 세 번째 거래량, 네 번째 거래량은 제가 지울게요. 이 거래량은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보조지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보조지표부터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많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오늘 보조지표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선, 이게 지지저항 찾는 거는, 추세를 보는 게 뭐가 있냐? 추세를 보는 거는 이거 그렇긴 하죠. 방향을 보는 건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라고 합니다. 추세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를 하실 때 추세선을 제대로 끊는 사람 제가 많이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 추세선을 제대로 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추세선만 제대로 그으면 사실은 차트에, 제가 봤었을 때 차트의 거의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익힌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차트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추세선이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릴게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유료로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이건 DW 같은 경우는 이제 그 V시죠. 제가 추적하기 위해서 DWF 같은 경우는 제가 WF에서 뭐 하는 것들은 제가 여기 다 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는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막 만지는 거는 데일리 체크 단기 흐름이라고 해서 제가 막 만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막 만지는 곳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싹 원래 그냥 여기서 드로잉 없애기 하면 싹 다 없어지지만 제가 그동안 해놓은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 싹 다 일단 대충 없어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추세선이 왜 중요한지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바이낸스에서 선물 차트인데 향후에 차트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업비트 차트를 많이 보시죠. 근데 업비트 차트는 왜곡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가급적이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특히 현물보다는 선물에서 거래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선물 그 바이낸스 선물 차트를 보시는 거를 이제 향후에 추천을 드릴게요. 어쨌든 자, 추세에서 그으려면 일단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긴 흐름이죠. 여기 보시면 코인코베로 보면 제가 나중에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매매일지를 쓰실 때 많이 귀찮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오버추리를 통해서 관리하는 법도 제가 이제 교육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차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거에 내가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매매일지를 여러분들이 차트 안에서 아우 고수분 들으셨다. 쇼군님이 내가 생각하는 쇼군님이 지금 쇼군님은 일단 뭐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공무원이시고요. 지금 뭐 어떤 트레이딩 팀에 소속돼서 트레이딩을 전문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넘어가는 과정에 있죠. 뭐 어떻게 추세선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봉이라서 일단 세밀하진 않은데 일단 추세선이라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저점에서 여기 저점을 그냥 연결만 한 거예요. 보이시죠? 연결만. 상승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것은 상승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 상승 추세선 하나만 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락장으로 진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3월 달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지금 꺼은 거는 여기 염과 여기 저점 요거 두 개만 이었잖아요.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만 이었는데 그러면 이어진 추세선에서 2022년도 3월 달에 추세선을 이탈하고 난 후에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었을 때 그때는 하락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추세선을 제대로 잇지 않는다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막 서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껐다. 그러면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추세선을 제대로 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실 때 이 추세선을 걷는 연습을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그을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추세선을 고점 연결, 고점을 연결. 대신에 이 라인에서 사람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선을 작도를 할 때 많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 세 번째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줄여서 오늘 추세선만 제대로 작동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신 거에 대한 충분히 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상승 추세선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고점 저점을 이었어요. 이 상승 추세선에서 여기 보면 튀어나오는 부분이 그러면 이 상승 추세선은 물론 사람마다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 상승 추세선은 조금 신뢰도가 그러면 추세선은 여기 저점 이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쭉 저점을 여기 이으면 이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 그 다음에 여기도 저점.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건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는데, 캔들과 캔들을 이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캔 밑꼬리를 이을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밑꼬리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꺼드릴게요. 여기서 저점,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을 꺼버리면 이미 이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여기서 저점에서 제 밑꼬리가